자, 27번 문제. 다음 곡면으로 둘러싸인 입체의 부피를 찾으래. 자,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나는 문제를 보자마자 이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머릿속에 이제 물음표밖에 안 들었는데, 왜냐면 이 곡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편입수학이란 걸 학습을 하면서 단 한 번도 마주하지 않았던 식의 형태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나도 이제 보자마자 머릿속에 물음표밖에 안 떠올랐고, 그러면 어쨌든 간에 그 다음에 내가 취한 행동은 얘가 최대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어떤 함수식으로 표현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보려고 시도를 했는데, 대표적으로 얘는 지금 음함수로 주어져 있는 거고, 이 음함수로 주어진 식을 간단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매개변수 방정식을 활용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그 매개변수 방정식을 갖다가 우리가 대표적으로 두 가지 정도를 학습을 한 건데, 첫 번째로 극좌표에 대한 매개변수 방정식들을 우리가 한번 이제 학습을 한 적이 있고, 두 번째로는 구면 좌표계에 대한 매개변수 방정식들을 갖다가 확인을 한 적이 있어. 그러니까 직교 좌표로 표현했을 땐 굉장히 지저분해 보이지만 극좌표로 표현을 하는 순간에 함수의 표현이 굉장히 간결해진다거나, 또는 직교 좌표로 표현했을 때 식이 굉장히 지저분해 보였지만 구면 좌표로 표현하는 순간에 함수의 표현이 굉장히 간결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좌표계들을 학습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극좌표로 확인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 x 대신에 r 코사인 세타를 대입하는 거고, y 대신에 r 사인 세타를 대입하는 거. 구면 좌표계로 확인을 하겠다라고 하면 x 대신에 로 사인 파이 코사인 세타, y 대신에 로 사인 파이 사인 세타, z 대신에 로 코사인 파이. 자, 요 관계식들을 대입을 하겠다는 건데, 결론적으로는 저 음함수 표현에다가 이런 관계식을 대입을 해봐야 식이 간결하게 정리가 되지 않아.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 곡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학습을 했던 극좌표로 표현이 되는 식도 아니고 구면 좌표계로 표현이 되는 식도 아니었다는 거지. 그래서 전혀 이제 새로운 어떤 함수를 갖다가 음함수로 표현을 한 건데, 일단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결론적인 거야. 그러니까 왜 이게 이렇게 되는지는 당연히 처음 우리가 문제를 풀었을 때는 접근할 수 없었던 내용인 거지만, 지금부터는 우리가 기출문제를 열심히 학습을 한다라고 하는 건 처음 볼 때는 할 수 없었던 생각인 거지만, 그리고 할 필요도 없던 거지만, 왜냐면 내가 처음 본다라고 하는 것은 나만 처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공부를 하고 있는 모든 친구들이 다 똑같이 처음 보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처음 보자마자 이런 생각을 이제 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앞으로 저런 음함수 표현이 주어지게 되면 쟤는 이러한 식의 매개분수 방정식을 나타내는 것일 거다라는 거를 이 추측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결론적인 거라는 거야. 결론적인 거. 이 뭐가 결론적인 거냐면, 좀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이 매개 음함수 표현이 결국 뭐를 갖다가 음함수로 고쳐 놓은 거였냐면, 이 토러스를 갖다가 매개변수, 그러니까 토러스 매개변수 방정식을 음함수로 바꿔 놓은 거더라고. 그래서 토러스에 대한 매개변수 방정식을 내가 먼저 떠올릴 건데, 이건 근데 우리가 외우고 있어야 되는 관계식 중에 하나인 거지. 그러니까 얘가 결론적으로는 토러스인 거지만, 토러스를 갖다가 우리가 음함수로 표현을 하는 방법을 몰랐던 것뿐인 거지, 매개변수 방정식은 외우고 있어야 돼. 그래서 토러스에 대한 매개변수 방정식은 x는 r 더하기 로 코사인 파이, 그리고 여기가 코사인 세타, 그리고 y는 r 더하기 로 사인 파이 코사인 파이 사인 세타, 그리고 마지막으로 z는 로 사인 파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되는 매개변수 방정식. 그러니까 거꾸로 얘가 주어지게 되면 이 매개변수 방정식을 보면서 얘는 반드시 토러스다라는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그리고 이제 이 매개변수 방정식으로 주어졌던 요 토러스 곡면을 음함수로 우리가 표현을 한 적이 없었을 뿐인 거야.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매개변수 방정식을 토러스라고 인식을 하는 건 이제 지금까지 얘기와 다를 바가 없는 거니까 당연히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 지금부터는 이런 음함수와 관련된 식으로 주어지더라도 얘가 토러스지 않을까라고 의심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건데, 일단 우리가 요 토러스는 어떤 매개변수 곡면을 나타내는 거였는지 이제 복습을 해보면, x, y, z 공간상에서 이 토러스는 yz 평면에서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r만큼 떨어진 동네, 그러니까 이만큼의 거리가 r이라고 했을 때 요 점,
요 점은 0, r, 0이 되겠지. 요 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로인 원, 그런 원은 요렇게 생긴 원인 거야. 반지름이 로인 원. 요런 원을 갖다가 Z축을 중심으로 회전시켰을 때 생기는 요 회전체, 저렇게 중심이 0, r, 0에 있고 반지름이 로인 원을 갖다가 Z축을 중심으로 회전시킨 이 회전 공면, 얘를 갖다가 우리가 토러스라고 부르는 거야. 토러스. 근데 이제 내가 지금부터 확인하고 싶은 사실은 얘를 직교좌표로 옮겼을 때 최대한 간결하게 나타낼 수 있는 관계식이 뭐냐 이건데, 그건 이제 지금부터 문제가 제시한 힌트를 보면서 저 계산을 최대한 이어나가 보는 거야. 그럼 먼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을 계산을 해보면 x가 얘고 y가 얘니까 각각 제곱을 하게 되면 r 더하기 로 코사인 파이의 전체 제곱, 그리고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r 더하기 로 코사인 파이의 전체 제곱의 사인 제곱 세타, 그리고 마지막으로 z제곱은 로 제곱 사인 제곱 파인 거지. 근데 얘를 조금 정리를 해보면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이니까 앞에 있는 덩어리로 묶으면서 얘는 치우면 r 더하기 로 코사인 파이의 전체 제곱이 남을 거고, 여기다가 로 제곱 사인 제곱 파이를 더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 값에 대한 계산은 실제로 이 제곱을 잠깐 전개를 해보면 r제곱 더하기 2r 로 코사인 파이 더하기 로 제곱 코사인 제곱 파이에다가 로 제곱 사인 제곱 파이를 더하고 있는 거니까 여기서 로 제곱으로 묶으면 다시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이니까 얘가 이제 그냥 로 제곱만 남게 되는 거지. 근데 이 식을 어떻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냐면, 다시 이제 문제가 주어진 힌트가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이잖아. 근데 밑줄 치고 있는 요 덩어리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기 때문에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로, 저기다가 루트 씌우면 여기 제곱만 사라지니까 r 더하기 로 코사인 파이가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이 두 등식이 서로 같기 위해선 어떤 보정 값들이 지금 필요한 거냐면, 일단 r 제곱이라는 것이 생겨나야 되고 이 r로 코사인 파이 같은 것이 생겨나야 되니까, 일단 코사인 파이 앞에 개수가 분명히 이 r로란 말이야. 그러면 그런 덩어리가 생겨나기 위해선 여기 반드시 이 r을 곱해줘야 되는 거지. 근데 얘를 실제로 전개를 해보면 이 r제곱에다가 더하기 이 r로 코사인 파이기 때문에 이게 좌변에 있는 등식이랑 같아지려면 r제곱이랑 로제곱이 보여야 되는 거니까 얘가 이 r제곱이라면 반드시 r제곱을 한 번 더 빼주고 로제곱을 더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마이너스로 묶어보면 r제곱 빼기 로제곱,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가능해지는 거지. 결국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이 좌변에 있었던 이 덩어리가 뭘 나타내는 거였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이었던 거고, 이 덩어리는 이 r에다가 x제곱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마이너스 r제곱 마이너스 로 제곱으로서 이제 표현이 가능해진다는 거지. 그래서 이 숫자랑 이 숫자가 이제 뭔지는 알 수는 없었던 건데, 이제 저 표현을 보면 여기 루트 앞에 숫자가 4잖아. 그러니까 얘가 4여야 하는 거고, 그러면 r 값은 2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럼 r 값이 2라면 여기다가 다시 대입을 했을 때 4 빼기 로 제곱은 여기 있는 3이랑 같아야 되는 거라서 이 로의 값은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결국 저 식은 뭘 나타내고 있었던 거냐면 x는 r이 이고 로가 1이니까 2 더하기 코사인 파이의 코사인 세타, y는 2 더하기 코사인 파이에다가 사인 세타, z는 사인 파이라는 이제 토러스 매개변수 방정식을 나타내고 있었다는 거지. 그럼 결국 얘가 갖는 의미는
YZ 평면에서 중심이 YZ만 표현을 했을 때는 여기 중심 좌표가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지금 2인 거야. 2. 그래서 2,0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반지름이 몇인 원이냐면 1인 원인 거야. 1인 원. 그래서 반지름이 1인 원을 갖다가 Z축을 중심으로 회전시킨 회전체의 부피를 찾으라는 거니까 얘는 우리가 파푸스 정리를 통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리고 회전체에 대한 파푸스 공식은 2파이 RA인 건데 요 R은 도형의 중심으로부터 회전축까지의 거리니까 그냥 2가 들어가는 거고 A는 도형의 면적. 근데 반지름이 1인 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도형의 면적은 파이가 되는 거야. 그래서 4파이 제곱이라고 하는 27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지.